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에코가 들어가 있어? 에코가 들어가 있네. 와우. 네. 반갑습니다. 정화를 빕니다. 30분 늦춰졌는데 그래도 조금 낫네요. 많이 났구만. 많이 나야? 이게 빨리 끝나야 진짜 나아지는 거죠. 자, 우리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추울 때 몸을 더 좀 먹으면서 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춥지만은 웅크린 몸을 좀 펼치면서 움직이면서 몸을 좀 풀어주겠습니다. 자, 양손 손가락 왼손으로 오른손 주물러서 좀 풀어주세요. 때문에 조금 힘들겠지만은 양손 머리 뒤쪽에서 깍지 껴서 자, 호흡들을 마시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위로 쭉 뻗어올리고 천천히 날씨가 추울 때 빠르게 움직이면은 이게 편할 수가 있어요. 내렸다. 호흡 들어마시다가 내쉬면서 위로 천천히 올리고 다시 한번 위로 쭉 뻗어 올렸다가 긴장이 다 풀리죠? 어깨로 어깨를 돌려서 자, 반대로 허리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잡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뒤쪽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자, 풀었다가 한 번 더 반대쪽으로 반대쪽 손 잡고 반대쪽 팔걸이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팔걸이 잡은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지그시 끊임없이 뒤쪽 계속 바라보세요. 자, 풀었다가 한 번 더 반대쪽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돌아봅니다. 자, 이제 가슴이 돌아간다기보다는 밑에 허리 쪽이 돌아간다라는 신경으로 자, 풀어줍니다. 자, 양손 머리 뒤쪽 잡고 호흡 들어 마시다가 내쉬면서 팔꿈치 밑으로 내리면서 목 뒤로 열어줍니다. 한 번 더 호흡 들어갔다가 내쉬면서 당겨. 오른손 들어서 왼쪽 머리 잡고 호흡 들어갔다가 내쉬면서 풀었다가 호흡 들어갔다가 내쉬면서 자, 풀었다가 반대손 왼쪽 머리 잡고 자, 호흡 들어갔다가 내쉬면서 그리고요. 호흡 들어갔다가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자, 양쪽 당기면서 호흡 들어갔다가 내쉬면서 이렇게 손도래 있는. 그대로 쭉. 엄청 풀리셨죠? 네. 자,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불 라인 들고 보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냄새 온기한 대로 이빨만 아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라.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한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한 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에 따라.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주한미군 철수해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고성리 평화 파괴하는 고성리 평화 파괴하는 국방부도 철수해라. 국방부도 철수해라. 비지정상화 중단하고 비지정상화 중단하고 일반한평 중단하고 일반한평 중단하고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다 나가라. 사드 갖고 평화오라. 사드 갖고 평화하라. 네.
한절 평화기도문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일 한절 평화기도문은 박성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평화의 성자 전상승자님의 탄생지에 불법 무기의 사드가 설치되어 평화로웠던 이곳 성주와 대한민국에 큰 경계를 내리시와 많은 이들이 평화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한 지 2100일을 지나 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행의 결과로 수행으로서 결과로 하루빨리 사드가 물러가고 평화가 오기를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일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주 3도 있겠습니다. 천지 영기하심 정만사여의하심 여와 동일체하여 천지 영기하심 정만사여의하심 천지 여와 동일체하여 천지 영기하심 정만사여의하심 하여 시험을 올립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합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리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법신불사님, 한 걸음 한 걸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걸어온 시간들, 우리는 조금씩 스스로 평화되어감을 느낍니다. 힘겨운 시간이지만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부처님들의 은혜에 더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한결같은 행동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연대해주신 모든 부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의로운 법신불 사하님, 정산종사께서는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배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허화되어 자연 평화가 성립될 것이라 하셨으니 70여 년 분단 체제를 유지하던 힘의 본질이 바로 독점하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이에 우리는 공화의 정신으로서 평화의 길을 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여전히 갈등과 폭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이 길에 맞서 오직 평화의 마음과 행동으로 참 평화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법신불 사하님, 또한 정산종사께서는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라 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지 부처님들을 비롯하여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부처님들까지도 화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지금 이 자리를 세계 평화의 기점으로 만들 것을 다짐하오니 사한이시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하님 평화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는 우리들의 평화가 수성리의 평화가 되게 하시고 수성리의 평화가 한반도와 더불어 폭력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평화가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 모아 일심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어제 이태원 참사에서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 한 명이 눈앞에서 자신의 친구 2명을 보내고 그동안의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고인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마음으로 잠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제 3도이죠. 천지 영기하심 정만사여의하심
하여튼지 인정.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최후 일념을 확실히 챙기며 청정한 마음으로 구애 없이 떠난즉 갖고 오는 길에 매함이 없으나 그렇지 못한 영은 그 영로에 미혹이 임한나니 더욱 천도 행사가 필요하나니라. 이상은 정산종사보고 생사편 5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학생 이야기는 잠깐 조금 이따가 하고 지난 화요일에 김천 국방부에서 올해에서 노곡리 주민 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를 실시를 강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김천 주민들은 일방적인 그리고 기만적인 이 역학조사에 반대를 해왔고, 그리고 어제 그날 그곳에 참석해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입장을 나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박수가 이게 장갑이 껴서 박수 소리가 안 나요. 입으로 큰 박수로 말씀해주십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 지난 13일 화요일 국방부에서 농수면사무소에서 사드기지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착수보고회를 한다고 박대정 위원장님한테 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전쯤요, 11월 4일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은 사드기지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업체 선정 설명회라는 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 설명을 잠시 들었어요. 들어봤더니 현재 주민들의 건강 상태나 이런 거는 전혀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노곡리 주민들이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실히 상태를 파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드 전자기지 그 전자가 어떻게 전자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측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국방부에서 조사하는 이 전자파 저희들이 믿을 수가 있나요? 없죠. 전혀 없죠. 미군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위로 전자파를 측정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역학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한대요. 그러면 딱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이 주민들이 암 발생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전자파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증명해 내기 위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가서 설명회를 그 자체를 무산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역학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국대학교 그 뭐 똑같은 팀이 다시 와서 착수보고회를 한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또 똑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전기공사하는데 뭐 270몇 억이 들었다네요. 주민건강 그 검사하는데 한 5천만 원만 드리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그날 오후 3시에 농도주민센터 인천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플랜카드 만들고 컴퓨터 만들어서 가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달랑 뭐 제일 학업 관리 한 사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보고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해보라 그래서 박성민 의원이 가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다 따졌습니다. 국방부에 따지고 인천시에 따지고 해보니까 국방부 지금은 대답을 못해요. 왜 이 설명회를 하는지, 왜 착수보고회 설명을 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당신들 의용짓 하지 마라. 왜 국방부에서 하자는 대로 어차피 나중에 결과 발표 국방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따오 집 해놓고 꼭 돈 벌어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강력히 추궁을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무산을 시켰습니다. 아마 국방부는 앞으로도 계속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한다고 해도 국방부식에는 계속 돌아가고 끊임없이 똑같은 짓거리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천대책위는 어떤 경우에도 국방부에게 협력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드 기지 이거 없애는 것만이 저희들이 바라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예. 사드를 빼내야지만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되고 전자파 없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사드 그냥 박아놓고 미군들은 뭐 전진 모드도 하고 이렇게 계속 운영해 가는데 어떻게 주민의 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사드 빼낼 때까지 저희 김천 대책위도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노웅리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시급한 당면 과제는 지금 내 건강이 어떠한 상태인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역학조사에 현재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떠한 것이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역학조사에 뭐 과거 대면전 기록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어떠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다고 하는데 뭔가 맞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죠. 건강이 6년 동안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강역학조사에 그동안 6년간의 비군이 저 레이더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리고 전자파를 어떻게 쌓고 하는 그 전자파 기록이 제대로 된 전자파 기록이 들어가 그 역학조사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되는 전자파 기록이라고는 휴대폰 중계기보다 낮게 나온 그 수치 그것만이 그 역학조사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자파의 사드 레이더 운영에 의한 건강이 악화된 것을 우리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그 한 달에 한 번 와서 한두 시간 측정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사드 레이더와 우리 이 역학조사 건강 지표가 건강 변화 지표가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할 수 있대요. 전자파 없이도 전자파 측정하지 않고도 건강 역학조사를 할 수 있대요. 당연히 건강 역학조사는 할 수 있겠죠. 데이터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변 위험 요소와의 어떠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넣겠다,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냐? 못 받겠대요.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장님을 서울로 불려서 그리고 이번에 설명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시 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6년간의 역사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지금부터 상시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뭘 도대체 비교를 하겠다라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 시간에 역학조사를 조사하려면은 지금 상기전자파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왜 설명을 합니까? 그리고 그 신뢰하지도 못하는 전자파 측정기에 대해서 김천시가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건 또 한탁도 거부를 하죠. 결국 주민들, 춘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업체 선정 강제를 해버리고, 그리고 보고회까지 강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성민 위원장이 계속 얘기하니까 그 국방부 담당자가 그래서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 보고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앵무새처럼 듣더라고요. 의사만 반영하고 본인들은 할 거 하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동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현대에 대해서 정관적 박사에 대해서 반대했고, 우리가 우려하는 그 원인 데이터가 제대로 된 원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강이 악화됐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명 만들어 낼 것이고, 그 원인이 지표가 다른 데 있다 라고도 분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민들은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반대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 함께 기도 이 건강역학조사 그리고 이 전자파 측정 계속 시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환경영향평가 앞두고서 이 결과 데이터 분명 반영할 겁니다. 분명 반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학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기도식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끔찍한 환경에서 끔찍한 상황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잊고서 공부에 매진하려고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게 몰렸던 이유는 댓글 때문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2명과 할로윈데이 축제 맞아서 놀러 갔다가 부모님과 10시 반까지 들어오라는 그 얘기 듣고서 지하철로 가는 와중에 눈앞에서 친구 2명을 보냈는데 그 친구 2명에 대한 조롱과 비난의 댓글을 보고서 그래 참을 수 너무 힘들어했다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 윤석열 정부에서 2차 가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2차 가해다. 이상민 장관 해임을 요구하는 것 2차 가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국힘당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원사로 정말 유가족들의 가슴을 찢어 놓고 그 끊임없는 정치 프레임으로 세월호 유가족들과 같이 아예 처음부터 뭉치지 못하도록 겁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에 정치계
현장에서 함께 할 수밖에 없는데 시민단체들과 정치계들 그 어떠한 곳도 유가족들을 도울 수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협박을 하고 그렇게 갈라놓고 홀로 있게 하다가 그 목소리가 작아지면은 빠르게 자신의 과오와 그리고 열반에 이른 부지불식간의 열반에 이른 이들을 잊게 하려는 원불교에서 대동사님이나 정산동사님이나 열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최후 1년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생각으로 생을 마감하는 바로 그것이 내 생을 이어가는 아주 중요한 열반, 천도의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날 밤에 정말 번잡하게 잤다가 잠이 들었을 때 그 다음날 너무나 혼란하고 피곤하고 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슨 업을 행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서 돌아가신 이들이 자신의 생을 잘 정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는 얼마만큼 많은 원망과 혹은 미안함과 친구를 먼저 보냈다고 하는 미안함과 두려움, 분노 속에서 마지막 일념을 보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반, 그 영가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인도해주는가가 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영가들이죠. 근데 영가뿐만이 아니죠. 부지불식간에 내 아이, 내 형제, 내 친구를 보내야만 해서 그 유가족, 친지들,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그날 그 순간의 최후 일념은 혼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대로 된 해탈 천도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유가족들이 인정할 수도 없는, 영정도 없는 그 국가꽃에 인사를 하게 만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정말 해륜이라고 할 수 있고, 빨리 잊게 만들려고 하는, 영가가 어떻든 유가족이 어떻든 그저 그 순간을 빨리 잊게 만들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해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학생 영가가 어머니한테 마지막에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남겼다라고. 이번 주 금요일이 49일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함께 서울까지 아쉽게 가서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온라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 영가들의 이때 많은 축원들이 필요합니다. 언제나 해탈 천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 유가족들께서 온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함께 축원해 주시고,
전뿐만 아니라 지금 더욱더 필요한 것은 연대라고 하는 것.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죠. 알고 있죠.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만큼이나 유가족들, 이제 유가족 협의회 만들어서 이제 싸움 시작했는데 그곳에도 연대 발걸음과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는 대로 이상으로 목불교 전승 마치고 오늘은 배창호 목사님이 못 오셨어요. 어제 왔다 가셔서 강영구 장로님께서 해주신 것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창호 목사님이 일주일에 3번씩은 너무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화수목 아침 집회를 하는 동안에 그러셔서 그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만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제 예수살기 동지들이 진밭교에서 아침 평화기도회를 하느라고 월화 연속 들어와서 화수 이렇게 아침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가시면서 내일은 아무래도 못 오겠다 이러시더라고요. 덕분에 제가 모처럼 이 시간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기도 드리면서 마음을 좀 모으고 말씀 있고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기도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땅의 평화를 이루소서. 예. 오늘 성서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러 나갔었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나 사실은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보았다. 성서에 너를 보내기에 앞서 내 일꾼을 먼저 보낸다. 그가 내 갈 길을 미리 닦아 놓으리라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 것이다. 사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모든 백성들은 물론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으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아멘. 아멘. 예, 교회력으로 요즘을 대림절기라고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인데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성탄절을 기다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렇게 하고자 여러 성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입니다. 저는 평생 도덕 선생을 하겠다고 마음 먹고 1년씩이나 재수를 해가지고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도덕 선생이 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국민윤리 교육과가 없었는데 국민윤리 교육과가 없어서 도덕 선생 자격증을 주는 과가 어느 과인가 골라서 그걸 목표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뒤늦게 학교를 그만둘 때쯤 후회를 했죠. 나에게 열정은 있으나 재주가 부족한 사람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주가 없는 사람인데 스스로도 모르고 겁없이 도덕학교에서를 따라갔구나. 그러고서 일찌감치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게 됐죠. 내가 도덕선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할 때는 아주 참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한 그런 세상이다라는 걸 늘 한이 맺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골수에 사무쳤어요. 제가 워낙 속이 좁은 놈이라서 그랬을 것도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직업 선택을 하고 전공을 골라야 할 시기에 와서 의사가 될까, 판검사, 변호사가 될까, 등등등등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때 성직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상담가, 카운슬러 이런 것도 머릿속에 떠올리기 잠깐 했고, 또 기자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반만 생각을 해도 가르치는 일, 이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그러다가 도덕 선생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선생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선생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가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도 거기에 선생이 될 자격이 충분히 주어지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대학 교수가 될 겁니까? 자기 전공 분야에 한해서 뭐 좀 더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와서 지내면서 우리 수성리 어머님들이 참 대학 교수보다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난 우리 봉정할매가 계신데 봉정할매한테 무지 많이 배워요. 그 옆에 우리 형수님이 계시는데 형수님께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해서 그 오랜 삶을 통해서 진심으로 깨닫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경험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나름 전문가적인 그런 것들을 이미 갖추고 계시고 거기에 덧붙여 가장 중요한 자기 배운 기술을 엉뚱한 저 악마의 무리들에게 갖다 바치고 거기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쓰는 정말 덕성까지 가장 훌륭한 인품과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할머니들을 비롯해서 각자 지금 곳곳에서 싸우고 계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최근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라는 것도. 그동안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야 합니다. 경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지금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느님의 마음을 품은 거룩한 성자로서 그런 이미지 말고도 우리가 또 하나 깨우쳐야 할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가르치는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데 계산된 입장 선생님 말씀 물받을 줄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뭐 묘사된 것처럼 묵시문학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뭐 구름 타고 어느 날 뇌성정력과 함께 뭐 이렇게 내려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국 이 땅에 하늘나라가 하느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날을 오게 하는 사람들이 그날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그 길을 넓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고 이 땅의 스승들이고 선생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요즘에 내가 저 사드가 뽑혀지는 날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 정말 싸우다가 보면 엊그제 저 미군 병력 교대가 이 육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이제 남은 건 우리의 남은 마지막 수단은 폭탄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 저 아랍에서 중동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나 과연 내가 할 일이 그런 일인가? 다시 또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시 생각하는 것은 세례요한도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폭력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잃었지만 폭력으로 거기에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저 폭력을 앞세워서 말 안 들으면 죽여하고 달려주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오로지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굳게 잠자고 잠들어 있는 하느님의 마음을 일깨워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의 품성으로 다시 돌아설 때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가르침의 길에 목숨을 바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 미래를 보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 것 같지만 그 길을 꿈꾸는 사람은 그 길을 위해 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바로 내일 당장 볼 수 있는 모습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힘없이 맥없이 매일 끌려나가는 일이지만 이것이 저들의 모든 판단을 멈추고 아예 판단이라는 건 하지도 않고 내려주는 명령에 복종하는 기계처럼 움직이는 저들의 마음속에 갇혀있는 하느님을 깨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치는 외침, 사들은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들은 침략이다. 사드 부역 중단하라. 너희가 부역자다. 당신이 부역자다.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이 외침이 저들의 가슴 속에 갇혀있는 하느님을 깨우는 그런 외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례 요한의 길을 그렇게 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외침이 요한이 외쳤던 외침,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 외침을 오늘날 다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면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사드는 전쟁이다. 전쟁행위 돕지 마라.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부역 중단하라. 당신이 매국노다. 매국행위 중단하라. 내일 내가 우리 도성리 지키들과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이 국가에 죄를 지었답니다. 경찰이 이렇게 손을 그어놓고 따뜻한 난로가에서 집회를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추운 길바닥에 앉았다고 국가에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 새벽에 지나다니는 차량도 없는데 도로 위에 앉아 있었다고 교통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마을에 내 이야기 잠시 있다가 하고 일단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내국행위 중단하라. 사드 부역 중단해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외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드 부역 중단하라.
매국행위 중단하라. 사드는 침략이다. 매국행위 중단하라. 좀 이따 차가 올라오면 또 구호로 외치기로 하고 제가 하던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로 이야기하자면은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 노곡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가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한 마을 100명의 주민들 중에서 1, 2년 사이에 12명이 암에 걸리고 그 중에 7명이 이미 돌아가시는 이런 상황이 어느 마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드 레이더 바로 앞에 있는 김천 노곡리 주민들에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경찰이 이 마을에 들어오고 하루에 수십 대의 공사 차량, 군용 차량, 이런 차량들이 이 마을길을 올라가는 이 상황이 바로 재난 상황 아닙니까? 이런 재난 상황을 초래한 국가가 이 마을 주민들에게, 노곡리 주민들에게 칼보다 더 무서운 법을 휘두르는 강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강도들에 맞서서 최소한 우리가 살아오던 대로 살도록 제발 좀 놔두라고 아침에 길 위에 앉아서 항의하는 그 행동이 국가에 큰 죄를 지었다고 재판을 하겠답니다. 재판을 하겠다면 우리가 법정에서야 합니까? 이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국가가 법정에서야 합니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을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의하고 저항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정부는 매국행위 중단하라. 윤석열은 매국행위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여기는 우리의 마을길이다. 우리의 마을길을 미군에게 내줄 수 없다. 사드가 약해온다. 사드 뽑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일주일에 5번 소송리를 짓밟는 국가폭력 중단하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소송리에 군대는 필요 없다. 소송리에 경찰은 필요 없다. 소송리 평화를 짓밟는 경찰들은 물러가라. 소송리는 주민의 땅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달마산에 철조망 걷어내고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오늘 추운 날씨에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가서 여기에서 마무리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는 침략이다.
나들은 진작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도구역 중단하라.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나들은 진작이다. 협력업체 돌아가라. 사도구역 중단하라. 중단하라. 협력업체 돌아가라. 명절기라 오늘부터 30분 늦춰서 시작을 했고요. 편안한 평화를 빕니다.